여기 한국의 호떡에 열광하는 미국인들이 있습니다. 우연히 본 K-팝 아이돌이 먹는 호떡을 보고 직접 만들어 먹는다며 부엌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다는데요.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켈리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에 들어오면서부터 한국을 더욱 좋아하게 된 여성이죠. 고등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저는 아이돌이나 외국 문화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미국이 최고라는 생각에만 매몰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미국 문화는 실제로 전 세계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저는 비욘세나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미국 가수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자랐고 할리우드 영화는 가족들이 항상 주말에 즐기던 오락이었어요. 슈퍼볼은 한 해의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였고요. 그래서인지 다른 나라의 문화는 그냥 색다른 정도로만 여겼어요. 우리가 원한다면 그 문화를 받아들이지만 결국 미국의 문화가 더 세련되고 대단하다는 자부심 같은 게 있었죠. 하지만 대학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특히 친구들과 함께 K-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접하면서 새로운 관점이 생겼어요. 제가 처음 접한 드라마는 별에서 온 그대였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감성과 서사가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조금 오래된 드라마이지만 이제야 접했다는 것이 너무 아쉬웠죠. 왜 주변 친구들은 한국에 빠져 살았는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이후 BTS나 블랙핑크 같은 아이돌 음악에 관심이 생기면서 한국 문화를 더 알고 싶어졌어요. 음식, 패션, 역사까지요. 그러다 보니 제가 그렇게 열광하던 미국 문화가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최근 유행하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라는 음악이 인기를 끌자 저는 그 곡을 부른 가수 투어스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단순히 멜로디가 아름다운 걸 넘어서 가사 속에 담긴 감성과 공감대가 저를 사로잡았죠. 특히 삶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도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제게 큰 위로와 영감을 주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 문화가 단순히 음악이나 드라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미국에서는 대개 소비 중심적인 문화가 강조되는 반면 한국 문화는 사람 간의 관계, 감정의 섬세함, 그리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담겨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전통 예술이나 현대 콘텐츠는 모두 인간적인 연결과 공감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는 미국 문화의 화려함과 대조되면서도 한층 깊은 울림을 주었죠. 또한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배려와 조화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미국에서는 개인의 성취와 자율성이 강조되지만 때로는 이런 점이 타인과의 소통을 어렵게 만들 때가 있어요. 반면 한국에서는 집단의 조화와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강하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그게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곧 그 안에서 진정한 따뜻함과 인간적인 연결을 발견했어요. 예를 들면 투어스의 노래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가족애나 우정은 단순히 이야기 속 설정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런 점들이 미국 문화에서 부족하다고 느꼈던 인간미를 채워준다고 생각했어요. 대학교에서 사귄 친구 중에 마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마크는 단순히 한국 아이돌 음악을 좋아하는 정도를 넘어서 한국 음식에도 푹 빠져 있었어요. 그는 늘 학교 근처에 있는 한식당을 찾아다녔고 집에서는 삼겹살을 굽거나 김치찌개를 끓이려고 애쓰곤 했죠. 심지어 라면 끓이는 법까지 유튜브로 배워서 저에게 자랑할 정도였어요. 마크의 열정 덕분에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와 함께 학교에 있는 한국 문화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동아리에 들어가 보니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활동도 정말 활발했거든요. 매주 K-드라마 토론회나 전통 문화 체험 같은 다양한 행사가 열렸고 동아리 방에는 항상 K-팝 음악이 흘러나왔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곳에서 한국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친구는 한국 문화의 인기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어요.
그녀는 한국의 성장을 질투하면서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주목받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죠. 그녀는 종종 왜 모든 사람들이 K-팝에만 열광하는 거야? 라며 불만을 털어놓곤 했어요. 하지만 정작 그녀도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따라 부르곤 했던 게 참 아이러니했어요. 또 다른 친구는 한국 문화를 맹목적으로 따라하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는 한국 아이돌처럼 보이고 싶다며 비슷한 옷을 입고 화장법을 배웠어요. 심지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하면서 자신이 한국 사람처럼 보이길 바랐죠. 그런데 그의 과한 노력은 때때로 주위 사람들에게 조금 웃음을 주기도 했어요. 그는 어딘가 한국인의 모습에 집착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성형에 집착하는 친구였어요. 그녀는 한국 아이돌의 외모를 동경하며 자신도 비슷해지고 싶어 했어요. 매주 미용 시술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이 받을 다음 시술을 계획했죠. 처음엔 그녀가 그저 한국 아이돌의 미모를 칭찬하는 줄 알았는데 점점 그녀가 외모에 대한 불안과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저는 한국 문화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영향이 모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도 느꼈죠. 한국 문화는 분명 매력적이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와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저는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어요. 그 중에 중국에서 온 린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린은 유창한 영어와 뛰어난 사교성 덕분에 많은 사람들과 금방 친해졌고 저와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그는 한국 문화에 대해 꽤 많이 알고 있었고 한국 드라마나 음악도 즐겨보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흥미로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린은 처음엔 한국 문화를 칭찬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문화적으로 세계에서 이 정도로 주목받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중국도 그렇게 되고 싶지만 아직은 멀었다고 느껴. 그의 말에서 약간의 부러움이 느껴졌어요. 그는 중국이 가진 문화적 잠재력과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현재 한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 돋보이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대화가 조금 더 이어지자 린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한국은 원래 중국의 속국이었잖아. 역사적으로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고 우리가 문화적으로 많은 걸 가르쳐 준 거야. 한자, 불교, 심지어 한국 음식도 중국에서 유래된 게 많잖아. 처음엔 그의 말이 농담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리는 꽤 진지했어요. 그는 한국의 고대사부터 조선시대까지 중국과의 관계를 역사적 근거로 들어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조선시대를 생각해봐. 조선 왕조는 명나라와 청나라를 섬기며 살아남았잖아. 그게 당시 국제질서였고 한국이 중국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건 부정할 수 없어. 그 순간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린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면도 있었지만 뉘앙스에서 한국을 깎아내리고 중국의 우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느껴졌거든요. 저는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가며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한국은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도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고 지금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잖아. 그게 더 대단한 거 아닐까? 시간이 지나 동아리 활동 중에 회식이 열렸어요.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한 회식은 항상 유쾌했는데 그날 분위기는 조금 달랐어요. 린이 술을 조금 마시더니 점점 말수가 늘어나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그냥 평소처럼 가벼운 대화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말투와 내용이 점점 비판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솔직히 말해서 한국 문화가 지금은 뜨고 있지만 나는 그게 너무 과대평가된 것 같아. K-팝. 그냥 아이돌들 춤추고 노래하는 거잖아. 드라마. 너무 과장된 멜로드라마뿐이고. 뭐 음식도 괜찮긴 하지만 결국은 중국에서 영향을 받은 거 아니야? 처음엔 사람들이 웃으며 넘겼지만 린의 발언은 점점 강해졌어요.
중국이 없었으면 한국이라는 나라도 없었을 텐데 왜 지금은 마치 자기네들이 모든 걸 새로 만든 것처럼 행동하는지 모르겠어. 이건 솔직히 중국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해. 순간 회식 자리가 싸늘해졌어요. 몇몇 사람들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은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죠. 동아리 회장인 소피아가 분위기를 살리려고 했지만 린의 말은 이미 사람들 마음에 불편함을 남겼어요. 결국 소피아는 동아리의 화합을 위해 린을 멀리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린이 너무 자주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질 거야. 이건 동아리를 위한 일이야 라고 그녀가 조용히 말했죠. 하지만 그 순간 동아리 안에 있던 한국인 친구 지훈이 나섰어요. 그는 린의 말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린이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 원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닐 거야. 나쁜 일이 있었던 게 아닐까? 우리가 너무 단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지훈의 말은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사실 동아리 사람들 대부분이 린에게 실망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지훈은 오히려 린을 이해하려고 했고 그의 입장을 헤아리려 노력했죠. 그 대화를 지켜본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지훈은 린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그의 입장을 공감하고 대화로 풀어가려는 태도를 보여줬거든요. 그 순간 한국 문화가 단순히 외적인 매력뿐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품으려는 따뜻함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사실 그날의 주인공이었던 지훈은 동아리에 한국인으로는 처음 참여한 학생이었어요. 처음엔 언어와 문화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까 걱정했지만 지훈은 특유의 따뜻한 성격과 열린 태도로 금세 모든 사람들과 친해졌죠. 특히 그는 한국 문화에 대해 질문하면 늘 열정적으로 대답해 주었고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며 모두가 한국을 더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린과의 사건 이후 지훈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모두가 그의 성숙한 태도에 감동했고 그가 단순히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을 한데 묶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죠. 특히 지훈은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는 살아있는 한국 문화사전 같은 존재였어요. 한국 음식 레시피나 K-팝 뒤지하기까지 모두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죠. 어느 날 동아리 모임에서 지훈이 이야기했어요. 올 겨울에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부모님도 뵙고 친구들도 만나려고요. 그의 말에 동아리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우와, 우리도 같이 가고 싶다. 마크가 가장 먼저 외쳤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지훈이 가이드를 해주면 한국 여행이 훨씬 더 특별할 것 같아. 모두들 신이 나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저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저도 함께 가고 싶어요. 한국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지훈이랑 가면 진짜 멋진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던 저로서는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지훈도 제게 웃으며 말했어요. 켈리 꼭 같이 가요. 한국에는 정말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으니까 후회 안 할 거예요. 그날 이후로 동아리는 한국 여행 이야기를 중심으로 더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여행 코스를 조사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한국어로 인사말을 배워두겠다고 했죠. 마크는 벌써부터 한국 길거리 음식을 먹을 생각에 들떠 있었고 저는 지훈과 함께 이순신 장군과 한국의 역사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기대감을 키웠어요. 지훈은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이해하면서도 그 자체로 조금 놀란 듯 보였어요. 내가 한국에 가는 게 이렇게 큰 이벤트가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한국을 좋아해 주셔서 정말 기뻐요. 우리가 함께 가면 진짜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의 한국 여행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었고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히 관광을 넘어 저와 친구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날 우리는 서울의 공항에서부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공항 내에서부터 느껴지는 편리함과 세련된 분위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죠. 와, 여기 공항은 진짜 첨단이네. 우리나라 공항보다 훨씬 현대적이야.
마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 말에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죠.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빠르고 정돈된 지하철 시스템, 거리 곳곳에 첨단 기술이 녹아든 시설들, 그리고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결제가 가능한 모습은 마치 미래의 도시에 온 것 같았거든요. 린마저도 작은 미소를 지으며 확실히 한국이 IT 강국인 건 인정할 수밖에 없네 라고 말했어요. 여행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서울의 전통시장을 방문한 날이었어요. 지훈이 추천한 광장시장에 갔을 때 우리는 진짜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제대로 맛볼 수 있었죠.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풍겨오는 고소하고 매콤한 냄새에 모두 입맛을 다셨어요. 지훈이 먼저 우리를 이끌며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꼭 먹어봐야 할 음식들이 있어요. 호떡, 순대, 빈대떡, 떡볶이까지 다 맛있으니까 배고플 때 멈추지 말고 계속 먹어요. 첫 번째로 먹은 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호떡이었어요. 바삭한 겉과 달콤한 속이 어우러진 맛에 마크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건 진짜 천국의 음식이야. 그는 행복한 표정으로 몇 개를 더 사서 한 손에는 호떡, 다른 손에는 떡볶이를 들고 연신 맛있다는 말을 했어요. 린도 순대와 빈대떡을 한 입 먹고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이런 걸 왜 지금까지 몰랐지? 미국에서는 이런 맛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을 거야. 린은 한국에서의 부정적인 태도를 접어두고 음식에 푹 빠져 연신 지훈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저도 모든 음식이 하나같이 맛있어서 멈출 수 없었어요. 특히 떡볶이의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은 처음 먹어보는 조합이었는데 너무 좋아서 몇 번이고 리필을 했죠. 친구들은 시장 한가운데에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떠서 음식을 먹고 사진을 찍고 웃음을 터뜨리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마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훈, 나는 솔직히 이번 여행에서 한국에 대해 정말 많은 걸 배웠어. 여기 와보니 한국이 미국보다 발전된 점이 너무 많고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지도 알겠어. 나 한국에 살고 싶어질 것 같아.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특히 리는 자신이 그동안 가진 편견을 반성하는 듯 조용히 지훈에게 말을 걸었어요. 내가 전에 했던 말들 미안해. 이제 왜 사람들이 한국을 그렇게 칭찬하는지 이해할 것 같아.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의 매력을 알아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이번 여행은 단순히 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문화를 더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랐어요. 그걸 이뤘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그렇게 우리는 서울의 시장에서의 행복했던 기억과 함께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을 찾아다니며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곳이었고 그날 이후로 우리 모두에게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이 되었어요. 저는 수많은 음식 중에 특히나 호떡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친구들도 호떡에 대한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더라고요.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그 달콤하고 바삭한 맛이 정말 놀라웠어요. 속에 가득 찬 달콤한 시럽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며 입안 가득 퍼지는 느낌은 겨울에 딱 어울리는 맛이었죠. 저는 호떡을 한 손에 들고 상인이 반죽을 눌러가며 굽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마치 한국 겨울의 전통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았거든요. 지우는 제 모습을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호떡은 한국의 대표적인 겨울 음식이에요. 특히 이종이컵에 담아서 먹는 건 한국만의 문화죠. 추운 겨울날 이종이컵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호떡을 먹는 건 한국 사람들에게 정말 익숙한 풍경이에요. 저는 지훈의 말을 들으며 감탄했어요. 정말 신기해. 이렇게 간단한 음식이지만 뭔가 특별해. 이거야말로 한국 겨울의 맛이구나. 그런데 그때 린이 호떡을 한 입 먹고는 말을 꺼냈어요. 근데 지훈, 사실 호떡은 중국에서도 먹는 음식이야. 우리나라에서는 화빙이라고 부르는데 속에 단 걸 넣어서 굽는 건 똑같거든. 사실 한국만의 음식은 아니잖아. 순간 주변이 약간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은 린의 말을 듣고 서로 눈치를 보며 분위기를 살피는 듯 했죠. 지우는 잠시 침착하게 생각하더니 단호하면서도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린, 그건 오해야. 물론 호떡이 중국에서 전래된 밀가루 음식이라는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호떡은 엄연히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전통 음식이에요. 중국의 화빙과는 재료도 조리법도 심지어 맛도 완전히 다르죠. 한국 호떡은 특히 안에 들어가는 시럽과 견과류가 특징인데 이건 한국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낸 고유의 방식이에요. 리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그래도 기본적인 형태는 비슷하지 않아. 중국에서 영향을 받은 건 부정할 수 없잖아.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린, 음식이라는 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게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지금 우리가 먹는 호떡은 중국의 화빙과는 전혀 다른 음식으로 한국만의 전통적인 요소가 담겨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호떡을 통해 만들어낸 감성, 그리고 겨울철에 이종이컵에 담아서 먹는 문화까지 이런 건 다른 나라에서는 찾을 수 없는 한국만의 것이죠. 주변 친구들은 지훈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특히 마크가 입을 열었어요. 지훈 말이 맞는 것 같아. 한국 호떡은 그냥 음식 그 이상이야. 이게 한국 사람들의 겨울 문화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 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어요.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한국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 나는 그냥 비슷한 음식이 있다는 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였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지우는 웃으며 답했어요. 괜찮아, 린. 다들 새로운 걸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이잖아. 다음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한국의 또 다른 특별한 음식을 소개해 줄게. 그 순간 저는 지훈의 깊이 있는 대답과 태도에 감동했어요. 그는 단순히 음식을 넘어서 한국 문화를 진심으로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호떡 한 조각은 그렇게 한국의 이야기를 담아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후 가장 먼저 먹고 싶었던 음식은 단연 호떡이었어요.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하고 달콤한 맛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이제 그것을 다시 맛볼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들떠 있었죠.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호떡 먹고 싶다 고 말하며 호떡을 꼭 만들어 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리는 그 말에 살짝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게 호떡이라고? 그건 화빙인데 왜 자꾸 호떡이라고 하냐? 리는 중국에서 자주 먹던 화빙을 떠올리며 자신이 그걸 만들 줄 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나 화빙 만드는 법 알거든, 내가 해볼게. 라고 하더니 주방으로 향했죠. 리는 고집스럽게 화빙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어요. 겉은 바삭하지 않았고 속도 달콤하게 녹아내리지 않아 정말 맛이 없었어요. 모두가 한 입 먹어보며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고백했고 결국 화빙은 전부 남게 됐어요. 아무도 그 맛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죠. 그때 늦게 도착한 지훈이 한국에서 가져온 호떡 믹스를 꺼냈어요. 진짜 호떡은 이걸로 만들어야지 라고 하며 믹스를 준비했어요. 지훈이 호떡을 만들어내자 그 냄새만으로도 모두의 입이 벌어졌어요. 구워지자마자 그 바삭한 것과 달콤한 시럽이 들어간 속이 정말 먹음직스럽게 변했죠. 우리가 한 입씩 먹어보자. 그 맛은 정말 한국에서 먹었던 바로 그 맛이었어요. 모두가 감탄하며 와, 이게 진짜 호떡이지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리는 여전히 뭔가 불만이 있는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건 호떡이 아니라 그냥 믹스로 만든 거잖아. 맛없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는 호떡을 계속해서 먹었어요. 처음에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도 결국 누구보다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그 태도가 너무 황당했어요. 맛없다고 하면서도 입에 계속 넣는 모습이 정말 아이러니했죠. 그날은 린의 태도 때문에 모두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린, 진짜 맛없다고 해놓고 왜 그렇게 많이 먹어? 라고 지훈이 물었고 린은 당황한 듯 대답했어요. 그냥 호떡이란 음식은 원래 맛있는 거잖아. 그게 믹스든 뭐든 결국 맛있으니까. 린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하며 결국 혼자 호떡을 다 먹어치웠어요. 우리는 모두 웃으면서 그 상황을 즐겼어요. 린이 호떡을 계속 먹는 모습을 보며 진짜 호떡의 매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날
우리는 호떡을 먹으면서도 서로의 문화와 태도에서 많은 걸 배우고 웃음을 나눴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너무 그리워져서 돌아와서도 한국 음식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특히 길거리에서 먹었던 호떡이나 떡볶이, 순대, 김밥 같은 음식을 다시 먹고 싶었지만 미국에서 같은 음식을 시도해 보았을 때는 그 맛을 그대로 느끼기는 정말 어려웠어요. 음식의 본래 맛이 달라지거나 현지에서 쓰는 재료가 한국과 조금 다르다 보니 그 차이를 실감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리는 자꾸만 이건 중국에도 있는 음식들이야. 떡볶이도 순대도 김밥도 다 중국 음식이랑 비슷해. 라며 한국 음식을 부정하려고 했어요. 그는 자주 중국에서도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그 말이 맞지 않다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한국에서 먹은 맛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는 알겠어. 한국 음식이 진짜 맛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고백했죠. 한국의 고유한 맛과 정성이 들어간 음식을 다른 곳에서 재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거죠. 겨울에 한국에서 먹었던 호떡의 맛은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추운 겨울날 길거리에서 호떡을 먹으며 따뜻함을 느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때는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겨울을 잘 견딜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생겼어요. 그 추운 날씨 속에서 사람들은 정말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서로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죠. 그들의 끈기와 따뜻함이 음식을 통해 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덕분에 추위도 그리 힘들지 않게 느껴졌고 그때 한국 사람들이 겨울을 잘 견딜 수 있는 비결을 조금 알 것 같았어요. 바로 따뜻한 음식과 사람들 간의 정이 주는 힘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한국의 음식을 먹고 느끼는 그 따뜻함은 단순한 맛을 넘어서 사람들 간의 관계와 문화에서 나오는 힘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린과 여러 경험을 하면서 왜 중국이 한국을 넘지 못하는지에 대해 점점 더 알게 되었습니다. 린은 항상 한국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중국만을 최고라고 여기는 사상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영향력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중국의 역사적 우위나 문화적 전통을 강조하며 한국을 깎아내리곤 했죠. 그가 자주 했던 말들, 예를 들어 중국은 그만큼 큰 나라고 한국은 그저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하다는 식의 주장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차 그의 생각을 바꿀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리는 한국 문화를 계속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결국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녀는 자기 생각에 너무 집착하며 한국의 성장과 문화적인 성공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고 그런 태도를 보니 자연스럽게 저와 린의 관계도 멀어졌죠. 지금은 그녀를 보지 않게 되었어요. 결국 서로 다른 가치관과 태도 차이로 인해 더 이상 연결될 여지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반면 지훈과 저는 그 경험을 통해 관계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점점 더 가까워졌죠. 우리가 함께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발전했습니다. 지훈은 언제나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었고 그 애정은 저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했어요. 결국 린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지훈과의 관계는 더욱 강화되었고 우리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점점 더 친해졌습니다. 그 경험들이 결국 제 삶에 중요한 의미를 남기게 되었고 한국 문화와 사람들의 따뜻함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없는 문화들이 한국에만 있다는 생각에 저까지 린처럼 한국에 대해 부러움을 느끼게 된 것만 같았습니다. 앞으로 지훈과 더욱 관계를 발전시키게 된다면 한국에서 지훈과 함께 지내는 것도 꿈꾸는 일이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